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눈높이 맞추기 장세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5G 통신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또는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한풀 주가가 꺾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방 경직을 보였던 스마트폰 부품주마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죠. 반대로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지주사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을 했고, 오늘은 보험주에 대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5G, RF, HIC,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죠. 이오테크닉스와 넷패스 등에 대한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넷패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보험주 관련주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보험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DB 금융투자증권은 주요 선보사들의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메리츠 화재를 제외하면 모두 30% 내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유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및 장기 위험 손해율의 악화와 사업비 증가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의 기저 효과로 고려한다면 올 4분기부터는 손보사들의 실적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번 더 덧붙였죠. 또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와 그 시기, 그리고 11월로 예상되는 내년도 실성 보험료 인상폭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선보사들도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나쁘고 4분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소폭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모습인데, 이 11월 달에 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 그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실손 보험료 인상폭들이 11월 달에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3분기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동안에 크게 하락을 했던 거고, 시장 흐름에 또 맞춰서 순환매 양상으로 낙폭 과대주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죠. 먼저 현대해상입니다. 2019년을 바닥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조금 약간 긍정적이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과거와는 달리 개선 시기에 상대적 매력도는 다소 하락한다라는, 그러니까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매각이익 실현 규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삼성화재 2019년 27% 감익, 2020년 13% 증익 전망에서 내년에는 실적이 소폭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삼성화재 또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KF 투자증권이었고, 이번에 이제 DB 금융투자인데, 향후 꾸준한 배당 증가 예상, 여전히 효율 지표는 업계 최고 수준, 안정성에 주목해서요. 긍정적인 접근 필요하다면 삼성화재에 대해서 DB 금융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 리포트인데요. 3분기 순이익이 한 67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감소했죠. 실적 부진입니다. 성장과 손익관리의 균형 확보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DB 손해보험인데요. 한 21% 실적이 크게 나빠졌죠. 근데 내년에는 11% 증익 전망해서 저가 매수 기회는 유효라고 나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쯤 한번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해상이죠. 오늘 현대해상 5% 1,400원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올 4월달만 해도요. 39,5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크게 낙폭을 보였다.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고개를 트는 그런 흐름. 최근 장세 흐름과 맞물리죠.
지금은 같은 IT 업종에서도요,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그동안 못 올랐던 이 종목들은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끄는 그런 흐름은 지금 현재 장세 흐름과 맞다. 많이 올라간 것이 가격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수급상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도 42만 주 많이 됐어요. 평균치보다 웃도는 그러한 거래량이 나왔죠. 의미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탈피를 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 시장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한 만주, 기관이 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15만 주.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험주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이 보험주들은요, 주체 세력이 보통 외국인이 됐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전에 과거에 현대해상 주가인데요.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는 주로 외국인들이 살 때가 주가의 움직임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그동안의 매도를 보여왔던,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던 거죠. 이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소폭이나마 매수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11월 4일 날 27,000주, 그래서 주가 4% 올라가고, 또 11월 5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27,000주 매수하면서 550원, 한 2% 정도 상승했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한 9,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하고, 오늘 한 10,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이죠. 물론 그동안에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들도 매수에 나섰지만은 오히려 기관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했지만 주가 상승의 탄력은 상당히 약하죠. 오히려 약세 국면을 맺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에다가 주체 세력인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니 주가는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누구의 수급을 봐야 된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일단 뭐 현대해상 우리가 이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벌써 5% 넘게 떴죠. 뭐 내일도 플러스권 나오면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 크게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될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오늘 121선 돌파돼서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21선을 밟아주는 때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120선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도 오늘 주가 1,600원, 한 2% 정도 올라갔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낙폭 빠져서 대량 거래와 함께 수반되고 또 그 가격대를 지지면서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죠. 의미는 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개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는데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지만은 이 삼성생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운다라는 얘기죠. 지금 나흘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죠. 최근에 나흘 연속 매수한 적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이제 매도하고 한 2, 3일 정도 매수인데 이번에는 나흘 정도 순매수하면서 의미 있는 반전의 신호가 보험 업종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이 보험 업종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메리츠. 메리츠도 지금요 또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다지지만 아직 본격적인 고개 트는 모습은 안 나오죠.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해상과 지금 메리츠 화재의 움직임을 보면은 메리츠 화재 오늘 거래량이 16만 주예요. 그렇죠? 근데 특별하게 크게 증가한 모습은 아니죠. 자, 현대해상 보십시오. 현대해상은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속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직 수반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리츠 화재. 하지만 안정감에 따라서는, 근데 주가가 뭐 현대해상은 그래도 하루 이틀 떴으니까 가격 부담은 분명히 느낄 수 있지만 메리츠 화재는 지금 최근에 뭐 뜬 부분이 하나도 없고 계속적인 한 2개월 이상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으로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험업종은 주체 세력이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이 매수, 아까 이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은 외국인들이 한 3, 4일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이끌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탄력이 강했는데, 이 멸치화재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어지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가속으로 매도 물량이 줄죠? 오늘 9,000주, 어제 10,000주, 그저께 15,000주 매도. 그렇죠? 외국인들. 갈수록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폭이나마 내일 정도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은 이 메리츠 화재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DB 예, 손해보험이에요. 오늘 많이 올랐네요. DB 손해보험도 5.8%. 그렇죠? 3,000원. 자,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일단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증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체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 그럼 개인들이 매도죠. 면요? 자, 오늘 개인들이 한 8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량 대부분 기관들이 받아줬고, 자, 이 DB손해보험도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떴지만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생각부터 적죠. 오늘 2,000주예요. 오히려 기관들 매수 한 8만 주 되는 것을 오늘 오히려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은 오늘 상승이 좀 연속성을 더 강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기관이 사고 개인들의 매수는 소폭에 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이 종목은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은 외국인이 많이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이 현대해상이나 오히려 삼성생명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는 오히려 현대해상 쪽이 조금 나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말되 다시 한번 대밀려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해주는, 조정받을 때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주사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SK, 그리고 삼성물산, CJ, 롯데 지주, 두산 말씀드렸죠? 두산은 뭐 일단은 차트 완성도가 낮아서 일단 제외했고, 그 중에 CJ가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조금씩은 봐야죠. 어차피 시장 흐름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뭐 끌고 가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낙폭 가대주에 대한 그냥 반등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간다?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시장이 이끌고 가니까는 소폭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해서 그 중에서 CJ 말씀드렸죠. 한번 CJ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우선순위 나왔네. 잠시만요. CJ 영문이고 CJ 그렇죠? 자, CJ 한 3일, 3, 4일 올라와서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특히 어제 주가가 600원 한 0.6% 하락을 하는데 개인들 매수가 겨우 14,000주에 그쳤다. 그동안 매수를 했던 기관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 근데 지금 이틀 조정, 글쎄요. 오늘 뭐 거래량 감소했지만 조금 가격 조정이 조금 짧아 보여요. 그렇죠?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우리가 이제 떴을 때 말씀드려서 좀 조정을 제대로 좀 받은 경우, 그러니까는 조금 넉넉하게 봤을 때 요 고점 수준, 그러니까는 한 87,000원 정도 수준에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이제는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겠죠. 요 정도 수준에서 내려오면 한번 매수 관점 놓는데, 일단은 이런 지주사라든지 보험업종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한데 공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매매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 차트 완성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송이 한 10분 정도 넘게 했는데, 만약에 10분 정도 들으셔서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 증권 강연회죠. 이번 달
이번 주에요. 10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에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첨단역 7호선이죠. 첨단역에 내리셔서 13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 200m 거리에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2만 원이고요. 그래서 주 교재 외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은 접수할 때 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강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주 교재 외에 이 유튜브 참석자만 한해서 별도 교재를 제공을 하니까요. 접수하실 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 내용은 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계속적으로 종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죠. RFHIC. 뭐 오늘 특별한 내용 나온 건 없어요. 오늘 진단하는 종목 RFHIC, 에코프로비엔,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위주로 해드릴 텐데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네페스만 실적 발표니까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가 계속 들었던 내용 뭐 좀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기술적 분석을 보거나 아니면 처음 또 오늘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잠깐 RFHIC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RFHIC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적자 전환됐어요. 4억 정도. 물론 지난 9월서부터 RFHIC 3분기 실적 부진할 거라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근데 적자까지 나올 거로는 예상은 안 했는데, 전망들을 안 했는데, 적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근데 하지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한 25% 감소하지만은 한 55억 흑자로 다시 전환되죠. 전분기 대비해서. 자,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의 실적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여러 증권사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약간 금액만 차이가 나지. 내년에는 매출액이 2,800억.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152% 크게 증가하죠. 내후년 2021년은 4,700억이에요. 66%. 내년에도 실적이 무지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중국이 5G 상용화를 11월 1일서부터 시작했죠. 중국의 통신 장비 시장이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유율이 50%의 1등입니다. 거기에 이 RFHIC가 지라갈륨 증폭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제2 벤더로 수출을 많이 해요.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1 벤더는 일본 회사인데요. 이 제2 벤더인데 올해 매출이 그러니까는 RFHIC가 화웨이의 이 지라갈륨 증폭기를 했던 매출액이 한 450억인데 내년에는 1150억, 2배 이상 증가하죠. 내후년에는 2000억까지 증가, 매출이 크게 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 업체들 올해는 국내 상용화 4월달에 세계 최초로 했죠. 거기에 따른 국내 장비 시설 때문에 크게 실적이 좋아졌지만 내년서부터 지금요 우리가 세계에서 1등으로 5G 상용화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미국이 했습니다. 요번에 11월 1일 한 게 중국이 세 번째예요. 아직 일본도 남고 러시아에 있는 1위 통신업체 사장도 요번에 회장인가요? 사장인가 와서 KT에 본사 방문하면서 이 5G 상용화에 대해서 보고 갔다 그러죠. 그러면은 5G가 내년서부터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서 내년에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보다 오히려 더 크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뭐 최근에 뭐 3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는지 아니면 뭐 여기 나왔듯이 노키아 주가가 하락을 해서 뭐 이 국내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뭐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가가 하락하니까 하락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뭐 연초 대비 뭐 7배, 8배 올라왔으니까 많이 상승하기에 따른 그냥 자율 조정이다.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만 거치고 나서 이
해외 수출권이 하나하나 수주가 발표가 날 때마다 주가는 새로운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RF HAC 아까 말한 지락갈륨 트랜지스터에 대한 표주나 이런 얘기면서 쭉 내용은 많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HIC. 자, 이제 낙폭은 갈수록 이제 작아지고 있죠. 하루의 변동폭도 상당히 작아져요. 오늘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오늘, 저가가 3% 정도, 3.2% 하락하고, 고가가 0.5야. 한 3.7이죠? 어제는 더 작았어요. 그죠? 어제는 우리가 방송 통해서 한 2.67, 한 66 정도. 그죠? 일단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은 되는 모습. 거래량도 전일 몇 주입니까? 26만 주. 오늘 34만 주. 그죠? 일단은 의미 있는 지지대 선에서, 그죠? 이 선, 35,000원 내외에서 일단 하락은 멈춰주는 것이 아니겠. 그렇다고 하락이 멈췄다고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 주가가 48,000원대에서 한 달 반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이 많이 엉켰어요. 그럼 이제 이 엉킨 물량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올라갔다 뺐다 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이 해외 수주권이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 위에서 제가 처음 이 RF SSD 통신 장비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한 게 이제 9월 추석 지나서 9월 18일인가요? 그때서부터 실시를 했는데 항상 말씀드려요. 주가라는 것이 5G 특히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격 리스크가 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아마 그래서 매도하신 분도 있을 테고, 특히 이날이죠? 10월 14일 날, 차트 완성도가 높고, 이날은 크게 떠야 되는 날, 주가가 오히려 5% 넘게 하락했다. 그죠? 이때도 한번 하락했다 올라와서 21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는요, 보통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데, 한번 깰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돌파해주면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네? 이 21선을 깼다가 그것을 저항받고 대밀리면 조정이 길어진다 그랬죠. 이번에도 한번 깼다가 돌파했다 다시 깼다가 이번에는 21선을 맞고 추적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는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마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해왔고요. 아마 한 10종목 정도 아마 한 2,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도 보십시오. 주가 전혀 하락은커녕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과 맞물리는 거죠. 낙폭가대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쉬어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나빠서 최근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당분간 기간 조정 오늘도 조정 잘 받은 그런 모습이다.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이제 큰 특징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크게 터져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도 큰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인지 주가 모습 분봉상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며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아까 말한 이건 중국 5G 시대 개막 사전 가입자가 1,000만 명이죠. 그런 내용들. 예, 특히 이제 중국에서 여기 보면은 어디죠? 예, 기지국이죠. 5G 기지국 13만 개국 올해 향후 3년간 600만 개. 특히 중국은 이 5G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경기 부양책으로. 왜?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는 부양책, 경기 부양을 띄워야 돼요. 그걸 위해서 5G 내년에 하기로 한 거를 올해로 상용화를 앞당겼고 또 정부 차원에서 기지국이라든지 뭐든지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면서 큰 투자가 나온다. 거기에 국내 업체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떨어져도 삼성전자 주가 아침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내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일단 지금 큰 흐름은 IT 업종이 흐름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7조예요. 올해보다 38% 증가할 걸로 보죠. 그러면 IT 섹터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쉬어가고 그동안 못 올라갔던 눈높이 차원에서 서로들 하나는 쉬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험주도 움직이지만 실적이 크게 개선 안 돼요. 시장 주도주로서 떠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주도하는 선도하는 그런 업종으로 최근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만 보자.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IT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조금 힘이 들지만은 지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해준 네페스하고요.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드렸죠. 자, 이오 테크닉스 먼저 네페스 먼저 보도록 하죠. 네페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네페스 오늘 실적 발표했죠? 3분기 실적. 1분기 100억, 2분기 154억, 그리고 3분기는 17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상당히 좋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218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전망치는 제가 아마 어제까지는 230억, 36억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낮죠. 23% 감소. 근데 오늘 주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네페스 처음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잠시 어떤 회사,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네페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많이 받고 있죠.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묻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FOWLP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이 패널 레벨 패키지 PLP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PLP 부분이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한 패키지로 가공, 생산 효율은 높지만 공정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이 올해 크게 증가를 했다. 또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133조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세계 1위를 목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후공정 네페스 수혜가 된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약세를 면치 못했죠. 뭐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가 아닌가. 왜? 실적 시즌이니까. 또 요번에 한 1,500억 대죠? 시설 증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증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의 내보유라든지 그런 것들 보유를 보면은 뭐 가능성 상당히 적죠. 또 하나, 이 삼성전기로부터 이 PLP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인수했어요. 올 4월 달에 7,850억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1조 5천억을 투자를 하면서 연내 2개의 라인을 신설하고 향후 6개 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삼성전자한테 거의 독점식으로 납품했던 이 PLP 분야가 이제 삼성이 자체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그동안 삼성전자 받았던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주가 움직임,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죠? 자, 네페스 한번 분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게 주가가 얼마입니까? 25,300원 수준에서 이 27,000원까지 이게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 바로 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 때 크게 실렸는데 빠질 때는 그렇죠? 별로 거래가 실리지 않는 모습. 일단은 저는 뭐 네페스 어떠한 이유, 뭐 어떤 내부적인 좀 원인은 있겠지만 뭐 더 이상 뭐 확인되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뭐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 실적도 뭐 예상치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또 건실한, 그리고 성장이 작년보다 크게 호전되는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 뭐 더 이상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나 해서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뭐 3만원까지는 저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됐던 추세적인 상승이 됐던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이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PLP 분야로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라면은 수혜를 받는 것이 이오 테크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이 레이저 드릴링 해갖고요.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전극 형성 위에 구멍을 뚫는 장비를 이오 테크닉스가 개발을 해서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오 테크닉스가 두 개 있어요. 이 드릴링하고 레이저 드릴링하고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예요. 이 어닐링 장비는 D램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반도체 불순물을 토핑 시킬 때 이온 인식 직후에 반도체 격자에 생긴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웨이퍼를 400도 정도로 가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술을 장비를 이 어닐링이라는 건데 그것을 바로 이오 테크닉스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 신기술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완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술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성된 웨이퍼가 이상이 없다면 삼성전자는 바로 발주를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장비 가격 한 대당 50억이로 고가 장비로 알려져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 이오 테크닉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또 여기 보면은 뭐 PLP 부분에서 이 이오 테크닉스 반도체 커팅과 드릴링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이제 네페스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이오 테크닉스. 근데 오늘도 장중에 크게 하락하다가 결국 이제 보합권에 마무리됐죠. 근데 이 종목은 어제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그동안에 주체 세력 외국인 기관들이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 종목도 오늘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크게 하락한 거, LMS 보십시오. 오늘 17%인가 18% 하락했잖아요. 단순히 많이 올라가서 시장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주체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면은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깊게 오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도 개인들이 한 4만 주 가까이, 어제랑 비슷해요. 근데 어제는 그 물량 다 외국인들 받아줬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34,000주, 7,000주, 그렇죠?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 흐름이 낙폭 과대 대형주 위주로 또 매기가 쏠리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올라온 종목들 조금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 일단 매기가 이쪽으로 이전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지금 최근에 수급사항이라든지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순환매가 한번 돌아야겠죠. 다시 그동안 조금 빠졌던 5G나 이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뭐 매수나 매도 조금 관망하시고 매기가 올릴 때까지 아니면 충분한 가격 조정 좀 더 이어진 다음에는 그때 한번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스마트폰 관련주 했어요. BH 말씀드렸죠? 자, BH. 일단은 우리가 이제 21,000원 밑에서는 한번 사자 하는데 오늘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2만원 초반대까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죠. 뭐 2차 전지 이 에코프로 BM하고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강조도 가장 많이 했던 실적 부진.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전기차 대세적인 흐름이죠. 2020년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그렇죠? 연비 규제죠. 시행과 신형 전기차 출시 효과로 성장성이 전기차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연중 최저 수준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예요. 올해 한 36만 대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55만 대, 54%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왜?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가 따를 거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실적 부진,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던 2차 전지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예요. 이 양극재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양극재다.
음극재하고 양극재 하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것은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해서 언급했으니까는 먼저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고요. 오늘 주가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자, 에코프로 BM 오늘 1100원. 자, 이 조정이 자꾸 길어져서 이제는 뜰 때 됐나 했는데 오히려 오늘 뭐 시장 흐름상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됐네요. 1100원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추세 무너지는 거 아니고 지금 1파, 2파, 3파 나오죠. 이제 마지막 한번 레벨,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55,000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아직도 이 2차 전지들 5만원 밑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가격대 보고 사는 거다. 아직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시장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뭐 100을 산다 그러면은 지금은 2, 30만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2차 전지가 이슈화돼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 때 나머지 70, 80%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낙폭에 따른 좀 받는 요소 55,000원까지 올라오면 좀 일부 물량을 축소, 물량 많으신 분들, 뭐 30%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조금 끌고 가도 되는데 다시 한번 5만원 내외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어제 좀 떠야 되는데 오늘 못 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빠져서 뭐 내일 좀 빠져서 5만원 밑에 내려오면은 조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20, 30%까지는 채워도 되지 않나는 내용이고. 자, 수급사항 보면 오늘 27,000주 개인 매수했어요. 뭐 큰 의미 없죠. 뭐 거래량도 11만 주. 뭐 평균보다 좀 하이하죠. 크게 의미 있는 그러한 거래량인데 오늘 주가 흐름은 전혀 그리고 수급사항도 아니다. 최근에 조정의 연장선선이 계속적으로 며칠입니까? 2, 4, 6, 8일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다시 상승으로 반전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정도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보고 마치도록 하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2% 하락했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수급상은 또 안정돼요. 그렇죠?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 매도세, 그렇죠? 더욱더 안정된 모습이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더 상승해서 지금 이건요, 121선까지 올라왔죠? 자, 이 에코프롬도요, 121선이면 바로 우리가 1장 목표가로 내세웠던 5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롬도 55,000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포스코 케미칼을 봐도,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아무튼 전반적인 오늘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5G,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오늘 낙폭이 컸고, 뭐 반도체 관련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언제든지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상승은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낙폭 가대주들, 우리가 지금 지주사 그리고 보험주 설명해 드렸는데 뭐 그 중에 우리 기준에 맞는 종목 한두 종목을 골라놓고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대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